두 번째는 서울역에서 파생된 생활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는 언어와 문학을 배경으로 이념 서울역을 소장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식 공간을 문화에서 이끌어서 공간과 하나 프레임과 협력하여 서울역 10년사까지 이어지는 나의 공간까지 확대해서 시간과 공간을 잇는 새로운 공간적 체험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년간 하루 기업에서 상상으로 조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울역의 지난 시간을 함께 기억하고 다가올 100년을 이끌어나가는 열린 성장력의 항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전시 그 기획구도와 주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으며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공부와 애정을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곳은 1925년 경성역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에 서울역 그리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역 서울 284까지 그 이름을 달리하며 100년의 기억을 담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공간입니다. 그 100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의 총괄 큐레이터를 맡은 이동훈 큐레이터가 이번 전시의 전체 맥락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 큐레이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시 문화예술분과학계의 이동훈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앞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드려주셨고, 어쨌든 100년과 하루라는 전시 제목으로 이 서울역 준공 100주년이죠. 1925년 준공일로부터 100주년 되는 오늘 이 100년과 100년을 하루에 좀 토박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장으로서 좀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크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메모리, 및 모멘텀, 과거, 현재, 미래. 이 말인즉슨 서울역 과거의 영향을 먼저 토박보고요. 그리고 이 과거가 어떻게 현재성으로 흐르는지, 나아가서 어떻게 미래를 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좀 큰 유장한 타임라인을 좀 이제 해석해보면서 이제 복합 문화예술 공간과 거듭난 문화예술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기존의 철도, 옛서울역에 가지고 있던 철도의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제 되살리고자 하는 지하철의 개방 행사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이 서울역의 동향을 기념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훈 큐레이터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전시 공간이 저희 공간이 꽤 넓어서 관람하시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요. 일단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전시에 대한 질의를 바로바로 주시면 바로 응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뭐 인터뷰나 개별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시까지 자유롭게 공간에서 관람하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동훈 큐레이터가 중앙으로부터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인포데스크가 있습니다. 이 인포데스크와 이제 설명들, 그리고 이제 처음 마주하는 이 권민호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서울역 이번 기획의 큰 기조는
서울과 그리고 서울역의 감각들을 좀 합류시키는 거였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 서울역은 어쨌든 이 서울의 아주 도로란 그 역사이자 정말 히스토리 역사였죠.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역을 아우르는 서울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런 큰 한국의 근현대사 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어쨌든 이 100년의 기억을 더욱 무장하고 풍요롭게 이제 감각하게끔 하고자 하는 기획에 이제 큰 기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역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성을 다루는 전시인데요. 그 아주 활용 정적으로 방점을 찍은 권민호 작가의 작품은 일단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미디어의 감각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런웨이 같이 이어진 오브제들이 다 이제 서울역에 있던 예전에 정말 뭐 100년이 된 것도 있고요. 뭐 50년, 25년 켜켜이 쌓인 이제 역사성을 증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과 이런 철도의 이런 요소들을 빛으로 표현해서 톡톡톡톡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역의 어떤 다양한 지도와 뭐 철도와 아니면 뭐 간판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다양하게 이제 그래픽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미디어 이제 이 한국의 이제 근현대사를 같이 감독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서울역을 좀 보여주는 아주 메인 이제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 가운데에 위치한 샹들리에나 이런 디테일한 이제 옵제들을 좀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요 미디어에도 이제 서울역뿐만 아니라 저기 새 시대 새 사회 새 질서는 뭐 70년대라든지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100년의 켜켜이 역사가 쌓인 것들이 이런 뉴미디어의 감각들로 좀 보여지는 것들, 좀 그 밑에 어떤 서울역의 드로잉들, 이제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 또 유형과 무형, 테크놀로지, 수공 이제 이런 감각들을 좀 같이 보시면 이제 더욱 풍요로운 중앙호를 마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지하층에 저희가 이번에 그 4번 플랫폼을 개방하는 이제 이벤트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중앙호를 이어서 원래는 동선이 우측입니다. 우측 3등 대합실부터 이제 기억의 첫 번째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은 밑에부터 어떤 관람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잡을까요? 네, 계단 내려가면 들어가 주시면 되거든요. 네. 계단 내려가면 이 공간은 그야말로 서울역 100년을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공간인데요. 이제 밑에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현 서울역이죠. 현 서울역이랑 이어지는 플랫폼 복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공간인데 건축적으로도 그렇고요. 우선은 쭉 저를 따라서 오시면서 이 복도의 그 재밌는 요소들을 좀 보신 다음에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그 4번 플랫폼, 이제 현재 서울역의 4번 플랫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옛 역사와 신역사가 만나는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곳이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계단 조심하시고요. 둘러보시면서 저기 끝에서 뵙겠습니다. 계단 조심하십시오. 문을 안 열려. 세게 열어보세요.
일단 올라오실 때는 제가 엘리베이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네.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따라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네,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공간은 개방하지 않는데요. 이번 전시 때 특별히 저희가 들어드리는 게 개방을 괜찮아요? 네. 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개방을 안 했다가 특별히 공간에 네, 그 작년에 아주 고전적인 건물에서 갑자기 서울역으로 왔는데요. 상당히 이제 저 옆에 지금 승객분들이 실제로 다니고 계시고요. 이 역사가 정말로 서울역으로 기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공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쨌든 이 100년의 중공 기념편을 특별히 이제 기념해서 앞으로의 가능성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문화역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철도를 통해서 기존의 철도로서의 공간에 대한 이제 회복이나 혹은 좀 다양한 것들을 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4번 플랫폼에서 쭉 가시다 보면 저 서울역으로 이어져서 나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요 역사의 이제 한 축으로서 철도라는 것이 이 건물의 굉장히 좀 명징한 역사의 그 녹록이었구나라고 좀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한번 둘러보시고 잠깐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탬프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울역 반대편에는 문화역서울 284라는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여기로 가면 서울역, 여기로 가면 이제 문화역서울 284. 그래서 어쨌든 이게 통합의 가능성 혹은 어떤 좀 다양한 다채로운 좀 기능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가능성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이번 100주년에 이제 두 번째 설명의 공간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 할 때 이 문을 열었나요? 예, 여러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약 11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촬영하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부산역의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타서 KTX 102열차는 신안 청교단 선로 소행로에 제 시간보다 약 11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중앙으로 있잖아요. 중앙으로 와주시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하시면 제가 엘리베이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갈까요? 네. 조금 더 내려야 돼요.
서울역 옛날 서울역 같은데요. 그 롯데마트로 가는 서울역 라인으로 오시면 택시 생각나기 전에 그 서울역 롯데아울렛으로 가는 지금 라인으로 오시면 차량 라인으로 오시면 그 볼라드가 있어요. 거기 도착하시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네네네. 철제 볼라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언제쯤 도착할까요? 네네.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문 잡아드릴게요. 네, 올라오시면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잠깐만. 예. 3등만 갔다가 올게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전혀 다른 공간을 갔다 온 것과 같이 지금 다시 중앙홀로 왔는데요. 어쨌든 다시 설명 이어가자면 중앙홀에 권민호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나서 우측부터 이제 동선이 시작됩니다. 챕터는 말씀드렸듯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메모리, 엮여내는 기억, 미트, 이어지는 기억, 그리고 모멘텀, 읽어내는 상상. 그래서 이게 이 제목 부제가 100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 해요. 기억이라고 대표되는 과거로부터 이제 미래까지 가는 좀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하실 건데요. 그 초입에서 일단 3등 대합실이죠. 승객들이 머무르던 3등 대합실이 이제 어떻게 펼쳐졌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명이 좀 하이라이트 해줘야 돼서 뭘 봐야 되는지 네, 이 공간은 과거의 그 서울역의 과거를 표현하는 첫 번째 챕터의 첫 공간인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작품들이 설치 작품들이 이제 위치해 있고 그 앞에는 서울역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의 장면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측부터 해서 1920년대, 30년대부터 지금의 문화역서까지 7가지의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말씀드리자면 경계, 기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확산, 경계, 기준, 구축, 이동, 저항, 전환. 이 7가지의 이제 서울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근현대사이기도 하죠. 이 7가지 키워드를 각 작가분들이 같이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작품들로 이 과거 서울역들을 엮어내서 이제 엮어지는 기억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공간은 대합실이었죠. 이 대합실에 이런 현대미술 작가들이 모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문화역설,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은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노그래피가 형성이 됐고요. 우측부터 동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는 이제 확산이죠. 철도가 1920년, 50년 더 됐죠. 철도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 문명의 이제 이기이기도 했지만 흉기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철도를 침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니까요. 이런 이제 양가적인 측면들의 이제 철도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해주 작가는 재작년 성미술 대상을 수상한 아주 유능한 작가입니다. 전해주 작가가 개망초에 대한 얘기를 아카이브 형식 작품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개망초라는 꽃이 그러니까 망국초라고도 불렸죠. 그 이유가 일제에서 철도를 깔면서 들어온 식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외래종이죠. 일제 외래종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지배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죠. 그런 확산에 대한 부분,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양가적인 부분들, 좀 그런 것들을 좀 아카이브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좀 표현한 작품이고요. 여기는 필름들 이렇게 쭉 슬라이드 필름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영상, 개망초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천천히 한번 기찻길 같기도 하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 큰 기둥은 이완 작가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이제 이완 작가의 고유시라는 작품을 이번 전시를 위해서 신작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고유시는 각자의 시간의 기준들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단면들을 이제 신문의 형태로 콜라주를 해서 작품 안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 확산이 되고 나서 이제 기준이 생겼죠. 서울역이 파발마라고 명명되는 이제 시계가 붙으면서 이 자연 농경 사회에 이 정말 이 시간의 흐름에 길들여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대적인 아주 정시의 열차가 출발하니까요. 이 근대적인 시간의 기준을 확립한 정말 중요한 그 요소가 철도였던 거죠. 그래서 철도와 기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준을 설명하는 아트웍 이완 작가님의 작품,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 기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이제 서울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아트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산 기준 그리고 경계입니다. 경계는 1950년 전후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전쟁이 났죠. 해방했지만 전쟁이 나서 이런 경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 아시나요? 서울역에서 저기 파리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철도 열차인 거죠. 그 열차로 이 파리까지 갔었었는데 이 전쟁이 나면서 허리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서울역 철도 사회의 어떤 그 남북의 경계들을 좀 보여주는 이제 이 서울역의 공간이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수경 작가님이십니다. 이수경 작가님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첫 시작이 DMZ 있잖아요. 그 DMZ에서 채집한 돌을 가지고 거기에 금박을 입힙니다. 금박을 입힌다는 것은 영원성을 기원하고 희망과 그런 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돌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해방, 분단, 그런 스토리들, 그런 아픔들, 경계들을 좀 기념하고 희망하고 기원하고자 하는 좀 메시지를 담아서 매스하게 이렇게 돌의 작품을 이제 형상을 만드셨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경계에 대한 부분은요. 저항입니다. 서울역 광장은 정말로 민중의 영혼이나 희망이나 저항, 그러니까 저항 정신, 1980년도 80년 민주화의 봄도 그렇고요. 강우규 의사의 사건이 벌어진 독립운동의 현장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부당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제 저항의 의미들이 서울역에는 아주 도로란데요. 박경근 작가는 거울 내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억압이나 그런 군부 독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풀어서 이제 키네틱이 움직이고 판넬에서 전기가 흐르고 내장 같죠? 내장 같은 이제 형식들 총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서울역의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은유하는
박경근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다음으로 마주하시는 프로젝션은 김수자 보따리 작가로 유명하시죠. 김수자 작가님의 1997년도 작품이에요. 이런 이제 퍼포먼스적인 작품도 하셨는데 서울역과 이동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60년도에 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이촌양도 하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옛 서울역이 아니라 저기 신서울역에도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제 아주 이동의 장거리 이동의 거점이죠. 김수자 작가님은 이런 보따리가 이 단순한 보따리가 아니라 민족적인 정서와 그리고 이주의 감각들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의 초반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 전시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서울역과 이동의 관계, 이 보따리와 우리의 어떤 그 애정, 민족성 혹은 애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작품적으로 같이 보셔도 재밌는 관람의 방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축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서울역이 이제 전후 재건 사업이 경제개발 사업으로도 연결이 됐죠. 저기 보시면은 서울역에서 막 공사를 하고 있는 제 사진들이 보이실 텐데, 어쨌든 그 서울역은 그 경제개발 시기에 명실상부한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서울역은 이 인프라, 교통의 네트워크, 물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디든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철도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온 국민의 이제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이제 이 경제개발 시기에 아주 탁월한 그 역할을 해냈는데요. 김병호 작가님은 스컵처를 선보이십니다. 위는 블랙이고 아래는 이제 황동이죠. 그러니까 김병호 작가님은 아래에는 어떤 산업사회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어떤 금속성의 물성, 그리고 위는 흙과 자연, 태초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물성들을 같이 섞어서 이런 조화나 어떤 경계나 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김병호 작가님 작품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적인 메커니즘으로 좀 작업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현대 작품을 보면서 이제 구축의 키워드, 이제 성장, 개발, 발전의 키워드랑 같이 좀 은유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작품을 나오고요. 마지막은 신미경 작가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역 서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환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보자기 같지만 비누입니다. 신기하시죠? 비누예요. 비누고 이 비누 아래에는 작품을 운반하는 크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역, 옛 서울역사의 어떤 그 기능과 아주 피지컬한 어떤 그 건물과 이런 것들의 전환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런 가능성,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신미경 작가님도 이제 비누라는 물성은 조각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소재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연약한 그 깨질 것 같은 도자기가 이제 비누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트에 좀 옮겨져서 언제든 어디든지 어떤 장소로든지 전환될 수 있는 여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탁월함과 서울역의 지금의 이제 문화역 서울의 전환의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의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작품, 7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저 사진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각 키워드들이 어떻게 서울역의 장면들로 이루어졌었는지, 작품을 어떻게 풀리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역 서울에서 어떤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감각해 보시면 조금 더 다면적인 전시 관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간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공간, 이제 기억의 두 번째 공간이죠. 아주 긴 형태의 이제 통로에 사진들과 소장품과 글과 다양한 영상과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냈어요. 그래서 엮어내는 기억의 두 번째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한양이죠. 한양이 천도된 1394년부터 지금의 문화역서 오늘날의 2025년도의 사진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그것들과 더불어서 이 문화역서의 소장품들이 같이 되어 있고, 대한뉴스 이 영상 역사관에 대한뉴스라고 이제 아실 겁니다. 대한뉴스에서 시대상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같이 추렸고,
그래서 이 기억들을 쭉 보다 보면 이게 비단 서울역의 기억뿐만 아니라 이게 서울의 근현대사와도 굉장히 연관돼 있구나. 그리고 이 서울 근현대사 속에서 서울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이 미장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컬러로 바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로 바뀌어서 어쨌든 흑백에서 컬러로 이어지는 그런 시절의 감각들도 좀 같이 좀 모델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보시면서 소장품과 이제 사진 글 같이 보시면 더욱 좀 풍부한 서울역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좀 뽑아보실 수 있는 장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앞에 기억 부분의 작품들의 그런 7가지 키워드와도 연동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확산이 됐죠. 철도가 들어오면서 확산이 되고 어떤 기준이 생기면서 경계로 가고 이런 이제 내러티브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죠. 서울역이 경성역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일제시대 경성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해방 후에 서울역이라고 이제 개칭이 되죠. 개칭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지금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서울의 이제 얘기들이 좀 펼쳐지는데요. 뭐 이따 보시겠지만 여기에는 이 서울역의 굉장한 그 건축적인 인테리어적인 요소들도 좀 보시기가 재밌을 것 같은 게 이 위층에 이제 그릴 아시겠지만 이따가도 올라가겠지만 이 그릴이 있었죠. 이 대식당 그릴은 1925년부터 80년도까지 이 서울의 이제 경양식 한국식 경양식 문화 식문화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공간이었죠. 그런 게 서울역에 이제 그릴이 될 거고요. 보시면 해방할 때도 이렇게 서울역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울역이 얼마나 민중의 염원이 폭발한 장소였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쭉 오시다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영상이 시작됩니다. 영상은 대한뉴스 이 영상역사관의 협조와 함께해서 시대상을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까지 보여주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기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서울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경제개발 그 시기 1962년 경제개발 시기에 이촌양도의 비율이 굉장히 늘죠. 그래서 무작정 상경한 이 어린 아이를 지도하는 경찰이라는 제목인데요. 굉장히 다 이제 서울로 다 모였어요. 무작정 상경을 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로 모인 것들이 어쨌든 서울의 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어떤 기본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뭐 이제 판자촌도 사실 그래서 서울역 등지에 생긴 거고요. 뭐 남산이나 중림동, 가로활동 같은 데에서 이제 판자촌을 짓고 이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역의 남부역, 서부역들이 생기면서 점점 이제 키워지다가 강남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로, 강북이 아주 중요한 한국의 중심이었지만 강남 개발, 인구 증가로 인한 강남 개발로 서울역이 조금 침체되죠. 강북의 역사성이나 어떤 중심성이 좀 침체가 되면서 철도는 조금 위기를 맞이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자동차 시대와 함께 철도는 수도권 전철, 그러니까 지하철로 노선을 좀 변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되고요.
네, 점점 컬러로 바뀌는 모습을 조금씩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경제개발과 강남개발과 수도권 개발까지 이어지는 개발의 홍수 속에서 서울역은 이제 기존의 것들, 옛 것들, 이제 낡은 것들, 우리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울역 제 민자 통합 역사, 그러니까 서울역의 기능이 이제 민자 역사로 이전이 됩니다. 다른 역사가 생겨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1980년도 말부터 이 서울역은 철도박물관 같은 이제 문화적인 그 기능이 강화되는 전기를 맡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경제에서 이제 전환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여정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속철도, 해외여행 자유화, 공항철도 이런 그 다양한 그 신역사죠. 이 신역사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980년 말에 이제 서울 82년이죠. 그 서울역이 그 문화재로 이제 지적됐죠. 사작번호 284를 활용해서 이제 문화역 서울을 이제 재건축을 해서 리모델링한 거죠.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문화역 서울이 이제 탄생을 이제 2011년에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울역, 옛서울역이 된 거죠. 서울역의 기능들은 모두 지금으로 말할 수 있는 서울역으로 이전이 되고 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100년을 더해 한 600년이 될 건데요. 600년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서울역과 그리고 서울의 근현대를 좀 함축한 그 섹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챕터가 서초북도 이제 저 복도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 챕터 이제 이어지는 기억이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역의 과거, 그 중에서도 생활문화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현재성으로 흐르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브랜드들이 현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좀 다채롭게 펼쳐진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브랜드들과의 협업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4개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는요. 이 공간은 이제 1, 2등 대합실이죠. 예전에 대합실에서 맥주도 팔았어요.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제 신식 맥주를 판매를 하기도 했었고 이 서울역 경성리가 끽다점도 있었죠. 주변에 이제 끽다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커피나 차나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이 그 경성역 1925년 옛날에도 아주 많이 서울역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시를 해서 이 공간은 현대적인 브랜드. 지금은 연남방앗간이라는 이제 전통의 우리의 음료들을 좀 재해석하는 브랜드와 서울브루어리. 맥주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두오 브랜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로테이션이 됩니다. 몇 주 단위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이 서울역에 있었던 시금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하고 시음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맥주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좀 이런 다양한 그 기억이 이어지는 거죠. 옛 시금의 기억들이 어떻게 이런 그 유장한 공간에서 이어지는가 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좀 기억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음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저희 자유롭게 시험 도와주고 저희 제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몸이 따뜻하게 서울 블러리 맥주도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하시면 선택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맥주는 상시 판매할 거고요. 그냥 여기서 원래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 맥주는 상시 판매할 거라 맥주는 여기서 못 하시고요. 취사는 못 하시고 일정 전시 기간 내 프로그램 시간 동안 디저트랑 같이 나가서 여기가 이제 정말로 바처럼 운영됐어요. 원래 여기가 전체 건물이 네, 보시면서 이제 이 공간 축이랑 저쪽에 보시면 신문들이 있어요. 신문들이랑 이제 다양한 그 찌푸기 방법이 있고요. 이 과거의 경성역, 이제 서울역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뭐 이제
이어지는 현지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료는 이제 맥주는 지금은 못 드시고요.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맥주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너무너무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음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음을 향유하던 수많은 공간들의 이제 음악의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들은 음악을 즐기고 이제 LP로 대표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음악적인 공간들이 서울역 주변에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도 음악들이 많이 묻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는 현재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 오아시스 레코드라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반사입니다. 오아시스 레코드가 여기 이제 브랜드를 참여를 하고요. 박민준 크리에이터, 그 DJ 소울스케이프라는 그 음악가가 이 서울역의 음악들, 관련된 음악들을 오아시스 레코드와 함께 풀었어요. 큐레이션을 이제 한 번로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옛날에 이제 서울역 기억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의 기억들까지 같이 좀 환기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이 공간의 분위기와 넘쳐버리면서 이런 이제 유장한 건축물에서 현지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되시게 만들까 싶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와주시면요, 여기 아까 음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중간에는 그 서울역과 관련된 노래 악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장품의 모습들까지 같이 이제 봐주시면 더욱 다채롭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드시면서 저를 서울의 기억들이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세 번째 공간은 서울역의 신미죠. 이 공간이 귀빈 예비실, 귀빈실이었습니다. 뒤쪽은 귀빈실이고 여기는 귀빈 예비실인데요. 이제 그야말로 이 건축물에서 가장 이제 힘을 줬다고 볼 수 있죠. 벽지 패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증명을 하는데요. 여기 이런 신미적인 공간들을 이제 위시를 해서 그 오우루라는 이제 패턴 브랜드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제 브랜드, 패턴 브랜드인데요. 이번 특별 서울역 10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역의 패턴들을 개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이제 그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게이트는 이 서울역의 파사드, 이 경성역으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이 건물을 좀 은유한 그런 이제 패턴들이 먼저 맞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서울역 중앙홀에 보셨겠지만 그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위에 강강솔레를 형상화한 듯한 그런 이제 문양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현대적으로 응용을 해서 이제 컬러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이런 서울역의 것들이 신미로 이제 이어졌을 때 이런 감각들로도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향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재밌는 요소들이 가능성들을 좀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기존에는 이제 오후의 이제 전통 패턴들에서 모티브를 얻은 현대적인 이제 패턴들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편하게 둘러보시면서 저와 저 귀빈실로 가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빈 예비실 다음에 귀빈실 나오는데요.
귀빈들이 지냈던 만큼 아주 활용점점의 이제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근대적인 역사주의 절충양식으로 지어진 서울역의 인테리어를 이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스턴 에디션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구성이 되는 바, 이스턴 에디션은 동양적인, 이제 한국적인 몇백 년의 미감들을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조형과 그런 기능과 요소들로 만드는 가구 브랜드죠. 양태호 디렉터라고 아마 아실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양태호 디렉터가 운영하는 이제 이스턴 에디션이 이 귀빈실 공간의 특별 가구들을 제작을 해서 현대적인 귀빈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건물에 이제 과거의 것들을 재해석한 정말로 다층적인 앙상블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요소들, 어떤 나무의 목재 이런 그런 공유라든지 혹은 어떤 조형성의 은유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재밌게 좀 보시면서 현대적인 귀빈실의 느낌이 되게 이렇게 조성이 되기도 재밌겠구나 하겠구나라는 모습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 재밌는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이어지는 게 두 번째 챕터가 마무리되고요. 아까 그릴이라고 설명드렸던 2층이죠. 2층의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제 내면을 장식하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관람을 하신 다음에 동선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 이제 테이블도 있으니까요. 한번 편히 보시다가 일단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세 번째, 모멘텀이죠. 이어지는 기억감의 1번에 있는 상상인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런 상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볼까? 이 공간은 조선말 편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우리말 편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일제 강점기 때 사라졌다가 광복 직후에 다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말, 이 문학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 상상을 텍스트로 이제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조성을 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 규모감 있는 설치 작품은 옛 문학 작품에 서울역에 등장한 부분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1925년부터 해서 시기는 이제 정확히는 안 적혀 있지만요. 쭉 보시다 보면 되게 또 여기도 이 시간성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 시인 이상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리 수많은 이제 유수한 그 현대 문학가들의 글들에도 서울역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진도 찍으시면 잘 나오고요. 그런 게 좀 이 초입에서 챕터의 초입에서 좀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네, 이 공간은 그릴 서양식 양식당이었죠. 1980년대까지 정말로 여기에 이제 양식을 팔았었는데요. 커피도 팔고요. 시인 이상의 시에도 나오죠. 돈이 없어서 커피를 못 먹고 돌아갔다고. 거기가 이제 이 공간입니다. 이 경성역이었는데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말 큰 사전, 여기에 실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모티브를 얻은 그 우리말, 문학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여기를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의 산실이죠. 한글학회의 협조를 받아서 조선말 큰사전지 원본과 영인본을 같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사전 을류문화사라는 곳에서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쪽에도 이제 을류문화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제 이제 서울역 이 문화역 서울의 주요한 역사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죠. 그 이제 조선말 큰 사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요 벽에 있는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상징적인 업적들을 이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문학을 쓰고 글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좀 가치와 또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밖으로 이제 넘어와 주시면 조금 더 풍부한 전시 관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준비실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식당 그림이고요. 음식을 설명하는 준비 그거를 빠르게 지금 한번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세 번째 챕터의 방점인데요. 아주 큰 책장이 있고요. 여기에 아주 다양한 텍스트들이 뭔가 부유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는 서울역의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술가들, 그러니까 문학가들이죠. 문학가 5명이 서울역의 미래를 상상한 5개의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역의 100년을 상상했고 어떤 사람은 서울역의 간판에 대한 미래를 상상을 한 것도 있고요. 여기서 주요하게 보실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역에서 옛서울역에서 이 파리까지 갈 수 있었죠. 파리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좀 재밌게 쓴 글이 2개가 있어요.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최유수 수필가가 이제 파리로 가는 여정, 기차 안에서의 어떤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했고요. 저 마지막은 파리에서 보내온 이제 100년 후의 편지를 좀 재밌게 좀 작성을 했고, 중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서울역, 이제 감정이 사라진 어떤 이 서울역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좀 디스토피아적이지만 굉장히 좀 예술가적으로, 윤혜정 작가라고 국제갤러리 이사인데요. 이사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하신 글도 있고요. 중간은 안희연 시인, 그 알쓸신잡이나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희연 시인께서 어떤 서울역의 간판이 돼서 그런 미래를 상상한 그런 5개의 모뉴멘탈한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다채로운 상상의 여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간은 그릴 공간이었기 때문에 테이블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재밌게 좀 풀어보려고 해서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보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보는 국동환 작가입니다. 국동환 작가는 문학 속의 문장들을 이렇게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작가예요.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이렇게 드로잉으로 표현한 테이블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가져다가 이제 읽을 수 있는 좀 이런 좀 다채로운, 책은 또 마음의 양식이니까요. 이런 이제 양식당에서 이런 양식들을 좀 쌓아보는 뭐 그런 이제 유희들도 좀 있고요. 이쪽에는 5개의 서점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선말 큰 사전에 이제 출판했던 을류문화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다방면의 장르로 활동하는 독립 서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다 책방 같은 경우에는 뭐 우연과 상상, 그러니까 여기가 큐레이션들을 각각 이제 서울역 미래를 주제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쩌다 책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연과 상상, 안녕에 대한 부분, 이 서울역의 안녕이 우리의 미래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미래적으로 볼 수 있는 책들. 을류문화사는 어떤 미래적인 인문학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 스토리지 북의 필름은 뭐 다양한 사진과 연관된 미래, 그리고 비룡소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서울역에 대한 미래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미래이기도 하죠. 이전 씨가 그러니까요. 서울의 미래, 다양한 것들을 직접 가져와서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글들을 보면서 작가들과 이제 소통하고 그렇게 열린 공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공간이 챕터의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통일과 다양한 것들이 기반이 됐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려지지 않는 미래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 아까 그 파리에 대한 글들 두 점을 읽고 또 여기를 보시면 되게 좀 재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열차를 통해서 나혜석도 이제 1927년에 조선 여성 최초로 유럽에 갔고, 송기정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서울역을 통해서 갔죠.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제 미래의 가능성들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좀 감각해보는 아우트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어쨌든 이제 문화서울 284는 이 옛 서울역이 품은 그런 기억의 솔로 위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이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서 전시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네, 네, 넘어오시면 네, 그래서 전시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역 서울은 이 옛 서울역의 어떤 그 기억에서 다양한 상상의 이제 예술적인 여정으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그리고 이제 서울 아우르죠. 큰 근현대사의 역사의 흔적들이 이제 같이 모여있고 미래적으로 상상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전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해설을 마무리하고요. 보시면 굿즈샵이 있습니다. 굿즈샵이랑 그 하나 커넥트, 이제 이 서울역 100주년을 기념해서 현재 서울역 광장에서 하나 커넥트와 협업을 해서 전시를 이제 한 번 더 해요. 장외 전시 개념으로 이제 하는데 그쪽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셔서 그쪽을 같이 보시는 것도 보시면서 스탬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다양하게 옛 서울역과 지금의 서울역을 좀 연관시키면서
그런 가능성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전시가 되겠습니다. 내려가면 되네. 중앙으로 내려가면 되네. 이 선배 어떻게 올라왔어요?